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디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진단과 성향에 대한 진단과 그거에 대한 팁을 알아볼 텐데요. 디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쓰이는 디스크 진단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성향 진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을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받아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디스크는 대부분 어느 유형이지? 라는 수준이라면 오늘 하시게 되는 디스크 프로파일은 그거보다 더 세분화돼서 여러분의 진로 적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의 좀 더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디스크 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크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직무 프로파일을 한번 이해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이 디스크에 나온 걸 보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각각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사회생활이란 것도 진로활동이라는 것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진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업무에 힘든 것, 또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직무 활동,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란 가장 핵심이 되는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도 다르고 친구들과도 다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각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이런 성향의 특징들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여러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그런 사회적인 덕목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차시 목차를 나감에 있어서 미리 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 그 진단 파일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서 몇 주째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메일로 제출을 하시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메일을 주시면 저는 메일을 펴서 읽지만 그렇게 각각으로 한 분씩 메일을 읽고 여러분을 나중에 실제로 만나게 되는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요번에도 진단지를 풀고 나거든 메일이나 다른 형식으로 저한테 각각으로 주지 마시고 저희 오프라인 수업하는 날 그때 여러분이 차곡차곡 해놓은 그 목차에 대한 그 평가지를 일괄로 제출하는 걸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럼 유념을 하시고 저희 여태까지 계속 진단평가 하면서 수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교수님 저희 진로 과목인데 계속 이런 거 디스크까지 몇 주째 계속 평가하네요 하는 학생이 아직은 없지만 혹시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진로의 과목인 건데 이거를 제가 교재를 띄워서 설명을 한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치요? 그리고 오늘의 디스크에 이르기까지 원래 실수업 할 때도 이게 제가 올린 그 커리큘럼에 있는 실제 목차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일이 뭐죠? 네, 일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연계해서 성과를 낸 결과물, 그걸 우리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성향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향과 그 다른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내가 택한 일에 직무 역량을 잘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강점 진단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기에 있어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지금까지 진단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의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계속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원래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를 늘 체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의 역량을 지금까지 테스트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살면서? 인간이 뭐지? 우리가 뭐 인간이 덜 됐어. 저게 인간인가?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속에 전제된 이미 전제하고 끄덕끄덕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전제된 인간의 속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려왔는데 꾸준하게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속성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물론 예전의 사회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려졌어요. 강의를 하는 방식도 예전하고 지금 엄청 달라졌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분들이어서 그런지 강의를 하는 방식도 여러분 때부터 역사적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하지만 방법이 달라져서도 분명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일과 연계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결국은 그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펴봅시다. 인간의 속성이 무엇일까?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사람에게는 본능, 사회적인 본능이 있다. 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또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그 실험을 많이 해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네. 유인원, 포유류, 또 포유류가 아니더라도 영장류는 더 강화된 그 본능이 바로 사회적인 애착의 본능인데요. 원숭이 태어났을 때 옆에 풍부한 그 모유를 매달아 놓은 철사 원숭이와 또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철사에 헝겊을 감아놓은 혹은 또 이제 폭신폭신한 모형 인형을 설치해 놓았을 때 100이면 100타, 단 한 마리의 그런 오차도 없이 100이면 100타 조 씻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근한 헝겊이 있는 곳, 모형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연결되려는 본능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것은 먹는 의식주보다 더 강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군가 대상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본능으로 존재를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판단을 잘하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으로 보여질 뿐이지 그 사람 역시 또 기분 나쁜 것 되게 많고요. 기분 좋은 것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면 하기 싫어지고요. 정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서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존재가 단지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느끼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정서는 생존에 필요한 정서인데요. 이 기본 정서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죠. 이 공포나 두려움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의 요소를 배제하려고 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강한 유대의식과 연대의식을 맺으면서 사회라는 장치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 사람과 더 강화된 모습으로 있을 때 더 든든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집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일과 굉장히 일을 선택하고 또 일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것을 되게 낯설어해요. 그리고 낯설면 불편해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DNA 속에 내재된 두려움 속에는 낯선 것, 옛날에 고대 시절?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원시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낯선 것은 그 자체가 적이에요. 낯선 환경, 낯선 존재, 낯선 땅은 그 자체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는 낯설다,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뭐 성격적으로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 나는 낯선 것이 좋아. 나는 뭐 아무하고도 친해져.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느끼는 공통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낯선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접하면서 학습이 됐겠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학습이 된 것이고, 보통의 우리의 범주라면 낯선 것, 다른 것은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나의 어떤 것을 헤쳐질까 봐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낯선 게 싫어. 새로운 게 싫어. 나랑 다른 사람은 싫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나랑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다름에 대한 거부 방식을 먼저 학습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르지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인식하고 사회에 나간다면 훨씬 더 어떤 부작용이 적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물질을 좋아한다, 뭐 돈을 좋아한다 이런 개념의 물질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을 소비하는 물질을 쓰는 그런 존재로서 얘기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각 정보와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하는 물질 덩어리가 이 세상이죠. 우리 역시도 영혼적인 존재로서 산다면 여러분 이미 여기 죽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너무 당연하게도 저희는 영혼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에너지로서 구성된 이 물질적인 존재로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들어가죠? 밥을 먹어요. 빵도 먹어요. 저는 오늘 커피도 마셨고 또 버블티도 좋아해서 버블티도 하루에 한 잔씩 마십니다. 이렇게 마신 것을 그 안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은 것들 소모하면서 다 몸 안에서 쓰여지면 저희는 그 먹은 값과 나간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물질로 된 에너지가 밖으로 소모되어지는 곳이 없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 그러면 우리의 들어간 이 에너지는 어디에 남냐면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을 써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뭐 하나에 굉장히 매진해서 생각해서 정신적인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누군가한테 마음을 씁니다.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을 써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쓰건 간에 이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내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그날 소비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너무 많이 소비되면 그것 둘 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일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일이 있죠. 이렇게 앉아서 영상 강의 듣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가서 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집중하기도 어렵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필기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평소 때만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밖으로 쓰는 것만 막 걸어 다니면서 신체적으로만 쓰는 것만은 일은 아닌데 지금처럼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일인데 이런 장치 자체가 없어. 아예 없어서 그냥 먹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게임하고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일했다고 하지 않고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멍 때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영화 보고 이거는 일이 아니라 쉬는 영역이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많아지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의 구조와 편에서 학습을 한 것과 같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일 쉬운 방법으로 푸는 것은 어떻게 푼다고요? 네, 말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말로 까칠하게, 자극적으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돌아봤을 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결과물로 생겨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서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필연적인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다른 에너지 소모 방식들, 다른 사람이 에너지를 쓰는 그런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직업 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오늘 디스크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차, 각각 다른 사람들의 성향과 에너지 중심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디스크 행동유형 평가서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보면 나와 있듯이 각 문항에서 나를 가장 잘 설명한 순서대로 4점, 3점, 2점, 1점을 기입하세요 라고 똑똑히 써 있죠. 여태까지 우리는 네모칸에다가 그냥 체크를 하는 것으로 점수를 하나의 네모칸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명심하세요. 이번 이 진단지는 이 4개의 네모칸에 각각의 숫자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 4개에다 숫자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 성격은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3점.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을 잘한다. 4점. 태평스럽고 느리다. 2점. 진지하고 세심하며 상식적이다. 1점. 이런 식으로 4, 3, 2를 각각의 네모칸 안에다가 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도 빈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개인적인 나는 뭐뭐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역시도 첫 번째 칸이 3점이면 그 다음 칸은 2점, 그 다음 칸은 1점, 마지막 칸은 4점 이런 식으로 4, 3, 2를 중복되지 않게 다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질문을 하세요. 막 하지 마시고. 지난 학기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봐도 꼭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꼭꼭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자, 다 기입을 하시면 역시 이번에도 쭉쭉쭉 세로로 합산을 하셔서 세로가 D의 점수, 세로 1이 D의 점수, 세로 2가 I의 점수, 세로 S가 세로의 세 번째가 S의 점수, 세로의 네 번째가 C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요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다 각각 해갖고 총점을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D는 60점이 나오고 I는 40점이 나오고 S는 28점이 나오고 C는 12점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35점에 점점점 실선이 그어져 있죠? 왜 그어져 있냐면 35점 밑으로 나온 점수는 버리라는 거예요. 네, 28점하고 10점 같은 건 버려버리고 50점, 38점, 60점 이런 거는 점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35점 위에 것만 취한다고 보면 그러면 S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낮았으니까 DI로 저는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 40개 행동 유형 프로파일에서 DI를 찾아보면 돼요. DI, 나는 결과 지향형이네. 그러니까 뭐 과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 벌었어, 뭐 됐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는 나는 결과 지향주의형이니까 공무원이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꾸준해서 성과가 늦게 나오는 이런 거는 안 맞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40가지의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이 안에 거의 있을 때 그러면 뭐 작가형이 나왔어, 평론가형이 나왔어. 그러면 그 유형들이 가진 어떤 공통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범주에 속했는지 아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진단지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어떤 성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디스크 평가지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가 잘할 곳에다가 지원한 게 맞나? 하는 그런 척도로서 이 디스크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진로 성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저 이거 해봤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스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척도는 되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군인의 성향을 갖게 되고 어떤 은행에 있다 보면 은행원의 성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강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 아프지만 정확한 진단을 얻으셨죠? 그러면 이 다음 목차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애써서 이렇게 나온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 중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각각 다르게 나온 여러분 가족분들하고 같이 해봐도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핵심, 소통의 팁에 대해서 다음 강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기억나는 퀴즈가 하나 있었는데요. 4학년 때인가 담임선생님이 조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라면이 막 끓어 넘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하필 그때 밖에서 누가 막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자고 있던 갓난아기가 깨서 또 막 응애 울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부터 할래?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화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옆짝꿍이랑 뒤에 앞에 있는 애들 얘기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 당연히 애기가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애기부터 봐야지. 무슨 소리야. 불 나면 안 되니까 라면부터 꺼야지. 불부터 꺼야지. 야, 밖에 눈 밖에 와 있는 뭐 초인종부터 사람부터 알아봐야지. 제각각 달랐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 문제를 왜 내줬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질문만 던지셨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의 핵심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들은 다 나랑 다르구나.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각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